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이번 시간에는 실기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그 상공회의소에 공개형으로 업로드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3회차 모의고사를 6시간, 6강의에 걸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모의고사를 1강, 2강 이렇게 두 강의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첫 번째 문제 유형 공개 1 문제를 볼 건데 운용사 2급 실기 시험은 전체 시간이 8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프로그램은 캠프 SERP와 뉴 S 플러스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명칭은 스마트 A 뉴 S 플러스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단 참고를 조금 해주시고요. 시험장 가시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답안 장부를 조회해서 답을 찾아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 답안을 저장하는 것 다 시험장에서 알려줘요. 그리고 그게 이제 프로그램 메뉴에 다 있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는 시험 시간 전, 한 30분 전에는 입시를 하셔야 되고요. 입시를 하셔서 감독관이, 컴퓨터 감독관이에요. 이제 방송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PC 앞에 앉아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를 이제 모니터 앞에 키보드 있고 마우스가 있을 텐데 그 마우스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샘플 형식으로 한번 시험 보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에게 입력하는 방식을 알려줘요. 시험 전에 다 할 수 있게. 이거 누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다 등록하는 거야. 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80분 동안 실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첫 번째 1강,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지문이 하나 있는데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는 거래일 때 부가세 고려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우리가 예전에는 이 계정 과목이었고 지금은 얘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요 이름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메뉴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시험지를 이제 나눠주면 문제 안에 있는 내용과 그 문제 안에 있는 내용이 제대로 다 페이지가 있는지 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재무회계 문제 하고요. 좀 내려가시면은 이제 원가회계 문제 이제 두 문항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자, 원가회계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재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경기전자라는 회사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도 마찬가지고 시험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무회계 문제는 컴투몰이라는 회사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회사를 일단 다 불러놓어 놓을게요. 자, 우리 여기 더운 스마트 A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요. 자, 데이터는 하나 정도는 있겠죠. 여러분이 실기 수업을 하셨을 테니까 어떤 회사도 상관이 없어요. 로그인 해 놓으시고요. 백업 데이터 복구로 들어가셔서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린 1, 2회 모의고사 운용사 2급 실기 백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요 이제 지파일 다운 받았습니다. 그러면 1, 2회 모의고사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뭐 R집으로 압축 풀기 하여튼 압축을 풀어주세요. 자, 압축을 푸시고 그 압축이 풀린 데이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 안에 9041, 9042 두 회사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컴투몰은 재무회계 문제를 풀 때 활용하시는 데이터고요. 경기전자는 원가회계 문제 풀 때 활용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자료가. 자, 가져오시는 방법. 데이터 복구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여기 데이터 복구, 백데이터 복구. 선택은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다운받았으니까 1, 2회 실기 모의고사 운용사 2급 자료에다가 클릭해 놓으시면 두 개의 회사가 이제 화면 안에 조회될 거고요. 두 개의 회사를 일단 이번 시간에 동시에 복구하기를 할게요. 갖다 놓으시고 복구하기 한번 누르시고 한 번 더 올려놓고 복구하기 한 번 더 누르시고요.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 컴투몰에 들어가서 재무회계 문제 중에서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컴투몰에서 문제 풀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그 이외의 경기전자 거 같이 나누어서 학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9041로 컴투몰 회사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항상 출제되는 문제 중에 첫 번째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
기준 정보를 등록하는 거래처 등록하는 거 2개 등록하고 상품 등록하는 거 하나 등록하고요. 자, 거래처 등록하는 거 들어가 볼게요. 거래처 등록 메뉴를 열어서 자, 제시된 코드 번호는 1004,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화인전자, 사업자 번호 101, 아이고, 101, 81, 10339, 아이고요, 예. 김민상, 그리고 매입처죠? 매입처 선택하고 우측으로 와요. 제조업이고요. 전자제품. 됐죠? 자, 다시 두 번째. 두 번째 코드 2004. 다우컴 21181701224. 나무재 매출처. 자, 오른쪽 커서 올려서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고요.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자, 이렇게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는 문제 늘 나오고요. 2개 등록하면 2점, 1점씩 해서 자, 이제 판목, 그러니까 상품 등록, 품목 등록 볼게요. 물류 관리 들어가는 거죠. 품목 등록에 들어가셔서 지금 5003까지 등록되어 있네요. 5004에다가 태블릿으로 TPC 하시고 단위 아이고 EA 요까지. 자, 요거 등록하는 거 2점. 이렇게 해서 두 문항 다 풀어놨네요. 벌써 너무 빨랐나? 자, 닫기.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예요. 모두 다 12월 7일자 거래 볼게요.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결제는 어음도 있고 자기압수표도 있다. 어음은 1000, 자기압수표는 현금인가 보다. 그렇죠? 그러면 컴투몰이 금강이라는 회사로부터 매입을 한 거잖아요. 이 경우는 바로 상품 매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입고 입력을 해서 전표를 매입 매출 전표로 자동으로 생성을 시키는 문제니까 물류관리에서 입고 입력을 먼저 열어주시고요. 해당 거래 일자는 12월 7일이죠. 자, 건별 과세죠. 부가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니까. 지금 방금 전에 거래처가 어디였냐면 금강이었고요. 지금 외상이라고 할 수 없죠. 어음도 있고 자기압수표도 있으니까 혼합을 걸어주시고 자, 품목, 노트북과 모니터를 보면서 넣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상품, 품목은 노트북 10개 60, 600에 60이고요. 두 번째 상품은 모니터 40개 20만원, 800에 80. 됐죠? 880만원. 자, 해놓고 보니까 이제 결제 방식이 1000만원은 어음이고 나머지는 자기압수표래요. 어음은 1000만원, 자기압수표는 맞죠? 현금이라고 분류하는 게 맞죠? 자, 현금에다가 540 넣어주시고요. 어음란에다가 1000을 넣어서 외상은 없는 것으로. 마우스를 잠깐 내려갔다가 올려놓고 그래도 얘가 살아있으면 정확하게 완벽하게 입력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눌렀죠? 그리고 전송키 선택. 자, 그러면 이제 회계 메뉴로 들어가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열어서 12월 7일자 화면을 열어보시면 맨 첫 번째 할 일은 전자세금 계산서에 체크하기. 자, 두 번째 어음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압수표는 현금이니까 분계를 더 이상 수정할 게 없고 지급어음은 어음 발행했으니까 어음 관리, 자금 관리 해줘야 되죠. 걷어 놓으시고요. F3키 누르신 다음에 자, 위쪽에 발행을 했는데 F2 몇 번째 어음 발행했는지 11000006이네. 그치? 끝번호가 요거네요. 자, 이 어음 한 장을 발행했나 봐요. 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만기 일자는 넣어주셔야죠. 2024년도 0307 기업은행 맞고. 자, 요 정도 닫기. 첫 번째 문제는 입고하고 매입 매출 전표 전송시키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12월 9일에 건물 외벽을 수선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래. 우리 이제 공부할 때 건물은 유형자산인데 이 유형자산의 외벽을 수리하고 이 수리비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얘기는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고 그 적합한 이름 중에 하나는 수선비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부가세가 있어요. 그러면 매입이죠. 자, 매입인데 부가세가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어. 이럴 때 거는 유형은 그냥 일반적인 과세 매입인데 얘가 매입 매출 전표로 가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를요. 해당 거래 일자를 열어주시고 맨 처음에 할 일은 일단 매입의 형태 중에서 세금 계산서가 있는 부가세 거래는 항상 51번 과세. 자, 품목에다가 뭐 건물, 외벽, 보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수선비라고 해도 되고요. 자, 금액을 보니까 얼마냐면 300만 원에 30이고요. 거래처는 상공이에요.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체크하시고요. 분계는 혼합비를 걸어야 돼. 이유는 원재료도 아니고요. 그쵸? 현금도 아니고요. 외상도 아니고요. 하여간 내가 주된 매입과 관련된 거래가 아닌 한 혼합을 걸어서 결제 방식을 보니까 아래쪽에 어때요? 외상이죠. 자, 그럼 보세요. 외상이면 외상 걸어야 되나? 여러분, 혼합을 건 이유는 얘가 상품이면 외상 매입금이 걸려도 되는데 잠깐 여기서 바꿔볼게요. 제가. 이번에 외상을 걸면 외상 매입금이 그냥 걸려요. 수정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상품을 매입한 외상 매입금을 걸면 안 되는 회계처리잖아요. 답이 수선비잖아요. 수선비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매입 채무를 걸면 안 되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뭔가 계정 과목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상품이 아니다. 미지급금이 걸려야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혼합을 걸어서 분계를 싹 다 바꿔줘야 돼. 차변에 얘는 계정 과목이 이거잖아요. 그냥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 비용의 이름이 그냥 수선비인 거지. 판관비. 그러면 대변에 항상 주된 매입이 아니면 미지급금 들어가는 거죠. 330만 원 미지급금. 우리가 세금계산서에 있는 이 외상이라는 거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금계산서에서 말하는 외상은 결제를 안 하면 다 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외상은 외상 매입금도 있고 미지급금도 있잖아. 이 경우는 딱 미지급금이 걸려야 되는 외상대금인 거지. 외상 매입금 걸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 가볼게요. 12월 22일자에 직원들의 연말 선물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럼 아래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있다. 지금 보니까 금액은 선물 세트가 얘인데 이 부가세가 붙었어. 그러면 부가세가 있는 거래야. 매입이야. 근데 신용카드를 받았어. 직원들에게 선물 주는 거니까 비용적으로 문제는 없어. 이거는 복리후생비야. 그럼 이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 중에 뭘로 가야 되냐? 열어볼까? 일단 매입 매출 전표를 한번 눈으로 볼게요. 날짜를 일단 바꿔놓으시고요. 12월 22일자로 바꿔놓고요. 여러분 이제 매입 중이 뭘까요? 받은 건 카드, 부가세가 있음. 그러면 거는 거. 카드, 과세 57번. 요때가 57번. 그럼 물어봐. 또 무슨 카드로 결제했니? 국민카드뿐이 없죠? 국민카드 선택. 나 국민카드야. 자, 품목은 뭡니까? 선물 세트. 세트까지 안 써도 돼요. 그냥 선물만 적어도 돼요. 오타 없는 거야, 이건. 공급가액에다가 얼마를 넣냐?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포함으로 카드 기기가 인식하지? 그러면 나도, 봐요. 48만 4천 원을 입력하면 이 금액을 나눠줘. 헷갈리면 좀 외웁시다. 그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포함을 입력하면 금액을 나누어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금액이 아예 자동 반영된다. 자, 우리가 이 신용카드 결제할 때요. 이 아래쪽에 가맹점 있잖아요. 그게 이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킨 상대방 거래처죠. 이 신용카드 누가 매출이고 나는 매입이고 매출자가 누굽니까? 홍성백화점이네. 거래처는 홍성백화점이에요. 전자는 걸리지도 않죠. 왜냐면 신용카드니까. 자,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분개할 건데 여러분 지금 카드 결제했잖아. 근데 만약에 카드를 걸잖아. 카드를 걸면 아래쪽 하단 부분에 왜 안 떨어지죠? 다시. 카드를 걸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야 카드야? 나는 모르겠고 너가 카드 걸면 나는 계정 과목을 미지급금 걸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 미지급금이 걸리면 될까요? 안 될까? 되죠. 선물이지 상품이 아니잖아. 상품을 매입했는데 카드였다면 미지급금이 걸리면 틀리죠. 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는 어쨌거나 외상 매입금이 걸죠. 주된 매입 채무니까. 아니 결제 안 했으면 외상 매입금이니까. 근데 카드사가 걸리는 것도 해야 돼. 근데 이 경우는 카드로 걸면 미지급금이 걸리는 걸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미지급금이 걸리는 게 맞아. 상품이 아니거든.
이 문제는 상품이 바뀌어야 돼. 상품이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비용으로 비용이 나간 거예요. 근데 카드 결제했으니까 아무리 외상이든 카드든 다 미지급금이죠. 거래처는 구민카드가 들어가죠. 홍성백화점하고는 물건을 구입한 거고 나는 오늘 홍성백화점에 카드 결제하고 나왔잖아. 그럼 여전히 결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카드 결제만 안 된 거죠.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하는 이유가 이거잖아. 밥은 사 먹어야겠고 현재 돈은 없고 나중에 갚을게요. 카드사. 카드사님 나중에 갚을게요. 일단 외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크레딧 카드죠. 카드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 경우는 미지급금이 걸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 유형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많이 돌려봐야 돼. 만약에 여기서 외상을 걸어버리면 외상매입금이 걸려요. 근데 카드사는 안 걸려. 카드는 내가 또 걸어야 돼. 상품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상품이 아니면 카드로 걸어서 미지급금이 자동으로 걸리는 기능을 쓰는 게 맞고 미지급금이 아닌 이유는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는 카가 매입 형태를 지금 본 거죠. 자, 내려가서 네 번째 문제 볼게요. 12월 24일자 거래고요. 매출이고요. 계약금이 어쩌고 저쩌고 막 있어요. 그럼 딱 봐도 이건 혼합일 거고 12월 24일자에 매출 일어났으니까 바로 매출 안 넣고 출고 넣고 매입 매출 돌려주고 자, 출고 입력 들어가시고 12월 24일 딱 보니까 건별과세죠?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매출과 관련된 거래는 건별과세인 거예요. 빨간색이고 세금 계산서고 그러면 상대방이 누군지 볼까? 낙동이네요. 자, 이거는 혼합을 건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상품을 팔았죠? 노트북하고 모니터를 팔아먹었죠? 또 볼까요? 노트북 선택 20개 120 모니터 20개 40 아래쪽에 토탈 금액은 3,523만원 3,520만원 근데 이 중에서 현금이 500이고 나머지가 어음이래. 일단 어음에다가 3,020만원은 넣어놓고 이 500이 뭐냐 자 위에 보니까요 대금은 11월 28일에 계약금 받은 게 있나 봐. 계약금 빼고 나머지는 동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대. 이 얘기는 이 계약금이 얼마라는 건지를 유추할 수 있네. 계약금 먼저 받은 거 현금란에 기재해도 되잖아요. 먼저 받은 돈이 있었던 거니까. 나머지는 이거 받았죠. 외상대금 없죠. 오늘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계약금이 뭐였을까? 500만 원이었나 보다.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계약금 500만 원이 현금란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선수금이나 선급금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계약금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쵸? 그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분계가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분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봐요. 제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내가 입력했던 거 날라갔죠. 가끔 이른다니까. 그래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몇 번 경험해보지 않았겠어요. 늘 그렇더라고요, 가끔씩. 내려갔다 올라왔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러면 가봅시다. 전표 추가하시고 전송기 누르시고요. 24일자 기준으로 매일 매출 전표를 열어야 되는데 잠깐 요거 보기 전에 아까 11월 28일에 계약금 받은 거 있었다 그랬으니까 일반 전표를 11월 28일자를 열어서 봅시다. 있네요. 낙동으로부터 선수금 받은 게 있었네요. 정확했어요. 그러면 난 맞춘 거야.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전자세금에다가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선수금으로 걸렸네? 왜냐면 매출인데 계약금이면 선수금밖에 없잖아. 선급금은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그럼 선수금 걸린 거 맞고요. 자, 어음 받았는데요. 이 어음은 이렇게 생긴 어음 받은 거예요. 이 어음을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받으러에 갖다 놓으시고 F3 어음 관리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어음 보고 입력합시다. 받을 어음은 오늘 받은 거니까 내가 오늘 받은 어음을 그냥 등록하는 거야. 마다 9041 88 9041 8888 발행은 오늘이고요. 만기는 24년도 0224 지급은행은 기업은행 지점은 없음. 자, 이렇게 어음은 받을 어음일 수도 있고 지급 어음일 수도 있는데 시험에는 반드시 나온다. 둘 중에 하나는. 두 개가 다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자, 닫게 하셔서 어음 등록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메인 매출 전표 내문항 푼 거예요.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꽤 있었죠. 드문드문.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 입력 5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 이제 어떤 그 수준으로 나왔는지가 또 중요한 거죠. 요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시험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12월 8일자 해놓고요. 문제를 보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200주를 액면은 10,000원인데 나는 17,000원에 구입하고 구입수로 75,000원 포함해서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이체했대. 근데 이 주식이 장기 투자인 건 알겠는데 어떤 목적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 처리하래. 그 유명한 이름 있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근데 걔는 유동도 있고 비유동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장기 투자라고 했으니까 비유동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75,000원은 별도로 비용 처리해요. 얘도 원가에 포함해요. 포함하죠. 포함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해했어. 자, 그러면 차변에 다시 찍지 말고 제가 조회해 볼게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이 있는데 이 경우는 비유동이죠. 장기라는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자, 금액을 낼 때는 내가 지금 취득한 주식의 토탈은 200주. 근데 10,000원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치? 200주는 17,000원 주고 사는 거고 그 17,000원을 곱한 금액에다가 75,000원을 포함해야죠. 200주 곱하기 17,000원 더하기 75,000원. 제가 한번 두들겨 볼까? 340만 원에 75,000원을 더해서 347만 5천원을 기타 포괄 손익 자산의 원가로 그리고 대변에 국민은행인 보통예금으로 나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주 유용한 문제고요. 유용하다는 말은 여러분 시험에 아주 곧잘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 반드시. 자, 두 번째 문제 12월 10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신주를 발행하기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고 주식을 1,000주를 발행하는데 이때 액면가액이 있고 발행가액이 있고요. 신주 발행할 때 35,000원을 차감해서 당좌 예금이 그 나머지가 들어왔대. 지금 잠깐만 요거 제가 지금 비교를 좀 해보면 방금 전 여러분 12월 8일 거래랑 12월 10일 거래는요. 반대 분계인 거야. 뭐가 반대냐면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남의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 이거는 구입을 하는 거잖아. 그치? 주식을 얘가 발행한 거고 미래건설은 발행을 했고 이 주식을 내가 산 거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땐 액면가액이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때 영향을 미치나? 액면가액이 무슨 상관이야? 액면가액은 얘가 중요하겠지. 발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액면이 중요하죠. 그게 이 경우는 주식을 내가 취득을 하는 거지 발행하는 입장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액면가액은 의미 없는 데이터였지만 12월 10일자는요. 내가 주식을 발행하는 입장이야. 또 반대. 발행한다면 액면은 상당히 중요하죠. 법정 자본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 문제는 반대 입장의 분계인 거야. 발행하는 자, 취득하는 자. 우리는 지금 발행하는 자. 다시 갖다 놓고 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대. 그러면 액면가액만큼 우리 뭐 걸어요? 얘하고 얘를 곱한 금액은 항상 뭐예요? 자본금. 근데 18,000원에 들어왔잖아? 그럼 봐요. 당좌 예금으로 사실은 18,000원에다가 1,000주 곱해가지고 1,800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분계는 주발초예요. 해보면 알겠죠? 근데 35,000원에 이 주식을 발행할 때 비용이 차감되고 들어왔대. 그러니까 1,796만 5천원 들어온 거죠. 그럼 주발초를 얼마 잡아? 나머지만. 1,000만 원 빼고 나머지만. 796만 5천원. 잡으면 된다가. 내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주발초를 잡기 전에는 항상 어떤 계정 과목에 잔액이 있는지 확인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시산표를 열어가지고요. 12월 10일자에
자본 계정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열어놓은 게 전부 자본이야. 자, 보통주 자본금도 있고요. 주발초도 있고요. 이익잉여금도 있고 기타 포괄 어떤 평가 손실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주발초는 오늘도 주발초지만 예전에도 주발초였대. 할인 발행차금은 현재 없는 회사야. 그러면 우선상계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항상 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인기 짱 비싸게 팔려. 그러니까 돈 벌어먹는 거죠. 자, 오늘은 할인 발행차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상계를 고려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분개해 볼게요. 자, 대변에다가 보통주 자본금으로 일단 1,000만 원 박아. 근데 돈으로 당좌 예금으로 기업은행에서 실제로 들어온 거는 800 들어오다가 35,000원이 차감돼가지고 796만 5천 원이 들어왔. 그쵸? 잠깐만요. 1,796만 5천 원이 들어왔대. 그 얘기는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796만 5천 원만 잡는 거죠. 800 중에 나머지만. 3만 5천 원 빼고 얘는 신주 발행비 어떻게 처리하는지 비용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발초 싫으면 거래처는 지우시고. 자, 이제 12월 18일자 볼게요. 내가 업무상 기계장치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하고 전화했더니 계약금 주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계약금 330만 원을 자기압수표로 결제했어요. 밑에는 어떤 자료를 준 거지 결국은 3천만 원과 부가세 300만 원이 나간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취득하기 위해서 돈이 일부가 계약금으로 나갔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12월 18일자에 돈이 자기압수표로 나갔으니까 대변이 현금이잖아요. 걔를 먼저 넣어볼까? 그럼 얘는 뭘까요? 제가 답을 이렇게 해볼게요. 대부분 여러분 계약금이 나갔을 때 계약금이 이제 지급되는 경우는 먼저 지급했다는 이름의 선급금을 쓰는 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긴 해. 근데 하나의 예외가 있어.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금. 다시 기계장치는 뭐죠?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계약금에 대해서만큼만 따로 걸어요. 그 이름을 유형자산이 되기 직전의 임시계정인 건설 중인 자산으로.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계약금은 야 먼저 준 계약금이라고 쓰지 마. 또 유형자산은 오랫동안 사용하는 자산이고 그게 고가일 거고 그런 얘기 지금 이 얘기는 그냥 뭐 제가 덧붙이는 얘기고요.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네가 또는 건설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은 계약금의 형식은 중도금 계약금 다 묶어가지고 이거 걸어놨다가 잔금을 치러서 너가 정말 기계장치라는 걸 가져왔을 때 그때 기계장치로 대체해.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계약금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그 임시계정 있잖아요.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건설 중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3년도 공개형 문제로 올려온 걸 보니까 이런 형식의 문제를 내고 싶은 의도가 강하죠. 이 문제 안에 강해요. 자, 네 번째 문제 12월 30일자에 요거는 별도의 제가 뭐 설명 없이 바로 입력해도 될 것 같아요. 12월 30 업무랑 관련해서 아래와 관련된 지출이 현금으로 나갔대요. 차변에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외부 강사가 강의를 하고 돈을 줬대. 직원들 교육시킨 거잖아. 교육훈련비. 얼마냐? 15만 원. 특근식 때 직원들 밥 먹은 거잖아. 그럼 뭐 좋아할 것도 없네. 그치? 얘는 아이고 얘는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리고 다 몰아서 현금으로 대변에 집어넣어주면 하나의 전표로 예쁘게 전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문제. 사채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오늘 지급했대요. 사채 액면 이자로는 10%고 유효 이자로는 12%고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하고요. 이자 지급은 매년 한 번 12월 말에 준대. 오늘이 12월 말일이야. 오늘 이자를 지급해야 돼. 사채 이자는 월할 계산으로 하고요. 원 미만은 버리래요. 자, 이 문제는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사채를 얼마에 발행했는지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사채는요. 액면 이자율은 10%죠. 그럼 우리는 매년 액면 이자율의 액면가액의 10%만큼은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돼요. 근데 유효 이자율은 내가 사채를 발행한 가액의 12%만큼이 뭘 의미하냐면 이자가 1년간 발생된 걸 말하죠.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상각액에 해당하는 상각액인 거야.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액.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찾아내야 돼. 그럼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 사채를 발행한 게 있겠죠. 그러면 장부를 열어보는데 그냥 만만하니까 시산표를 띄워가지고 사채를 봐요. 더블 클릭을 해봐요. 다시 한 번 더 해봐요. 여기 써있잖아. 1월 2일에 사채가 발행이 됐었네. 1,000만 원이 발행가액인데 실제로 당좌예금으로 들어온 거는 9519630인 거야.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얘가 액면가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발행가액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발행가액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액면가액에 얼마를 집어넣냐? 액면가액은 1,000만 원이고요. 발행가액은 9519 630원인 거야. 그걸 곱한 금액은 매년 현금으로 줘야 되고 얘와 얘를 곱한 금액이 1년간 발생된 이자 전체 금액이고 얘와 얘가 차감된 이 금액이 이 중에 일부가 대변으로 상각이 돼야 될 이자 상각액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 방식이죠. 계산을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요 아래가 뭔지 알았잖아. 그치? 그럼 이건 지우고 자, 금액을 좀 넣어봅시다. 1,000만 원의 10%면은 100이죠. 그럼 100만 원은 매년 이자를 지급하기로 돼 있어. 근데 나는 100만 원의 10%의 이자가 내가 인식해야 될 이자가 아니야. 나는 돈 받을 때 작게 받았거든. 왜? 유효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냐면 1142 355.6인데 원 미만은 절세하래. 그러니까 355로 끊겠다 이 얘기죠. 자,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 14만 2,355원이 이자 상각액이 되네요. 자, 원 단위까지 잘 맞추셔야 돼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12월 31일자. 결산 문제가 아니지만 12월 31일도 그날 하루니까. 자, 분계를 넣어볼게요. 차변에 내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토탈은 1142355야. 발행된 가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그 이자가 내가 상대방에게 사채를 발행하고 부담하게 되는 1년간 이자인데 대변에 나는 현금으로 100만 원만 주면 돼. 왜요? 나머지는 왜 안 주는 거예요? 먼저 사채를 발행할 때 낮게 발행돼서 내가 몇 년짜리 사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 년 동안의 갚기 전에 이자를 먼저 준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 금액의 일부가 상각이 되면서 그 이 중에 일부가 이자 비용에 포함되는 거죠. 자, 대변에 와야 되는 이름이 아까 대변에 있던 그 차변에 있던 할인 발행 차금 48만 얼마 있던 거. 그 중에 일부가 대변으로 반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어때요? 그 일반 전표까지 이번 시간에 좀 문제를 풀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준비하라고 이렇게 공개형으로 업로드해 주는 거예요. 상공회의소에서. 그러면 이 문제 정도의 수준만큼 공부를 좀 해놓으면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조금 더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론이 탄탄하지 않으면 실기가 어려워지는 게 이런 부분인 거야. 우리가 실기 문제는 아무리 풀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끝도 없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필기가 합격이 된 사람은 이론이 탄탄하니까 실기는 입력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론을 분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대로 이제 노출해서 입력까지 하는 게 여러분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일반 전표 5문제 푸는 것까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결산 문제, 장부조회, 원가회계 문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쭉 이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